잠들기 직전에 계좌를 뒤흔드는 건 뉴스가 아니라 내 머릿속 한 줄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된다. 조금만 더 넣으면 복구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전고점 간다. 그 한 줄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가냐고요? 오늘 나온 사람들처럼 연 12%라는 말 한마디에 5억이 증발하고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광고에 전 재산이 사라지고 예쁜 푸사 한 장에 대출 8천이 생기고 코인 선물 몇 번에 인생이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기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정식 상품도 똑같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가 욕을 안 해도, 그 팀장이 소리를 안 질러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QLD TQQQ를 보는 눈이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착한 상품도 나쁜 상품도 아닙니다. 당신의 심리를 그대로 확대해버리는 증폭기입니다. 침착하면 빠르게 쌓이지만 조급하면 빠르게 부서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김선준 씨. 호텔에서 20년 굴러서 모은 1억 4천. 거기에 3억 3천까지 추가. 연 12%. 계약서. 양도 계약서. 본부장 직함. 월급도 받았고. 그런데 이자도 안 주고 지점도 안 넘기고. 소송은 3년째. 형사는 불송치. 상대는 변호사 6명.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선준 씨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선준 씨가 착해서입니다. 정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사람을 믿는 습관이 돈 앞에서 칼날로 바뀌는 순간을 몰랐던 겁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실은 내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고 내 돈이 내 통제 밖으로 나가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 순간부터 게임이 끝납니다. 돈은 나갔고 나는 계약서에 묶이고 시간은 소송으로 묶이고 감정은 억울함으로 묶입니다. 이게 주식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든 차트든 내가 이해 못한 구조에 돈을 맡기는 순간 내 인생이 그 구조에 묶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김은영 씨. 인터넷 광고. 하루 몇 분. 비트코인. 처음에 80 넣고 트럼프 되면 오른다. 300 넣고 30% 수익. 그 순간 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았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다음 멘트. 팀장 프로젝트. 2주 안에 150%. 3천만 맞추라. 그래서 1300을 모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손실. 돈 더 넣으면 막을 수 있다. 은행 점검이라 못 넣었다. 다음 날 보니 넣었어도 날아갈 판이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사람은 돈을 더 넣고 싶어집니다. 이건 투자 지식이 아니라 인간 본능입니다. 손실 회피. 복구 욕망.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그래서 은영 씨는 또 300을 넣습니다. 원복해준다. 두세 달이면 된다. 근데 마이너스 200%. 대표를 찾아가니 각서 쓰고 200 준다. 아니다 100만 준다. 싫으면 나가라. 이 패턴을 주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한번 먹히면 QLD로 2배 맛을 봅니다. 그 다음엔 TQQQ로 3배를 봅니다. 그리고 하락이 오면 조정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엔 조정이면 더 사야지. 평단을 낮추면 복구가 빨라지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복구도 빠르지만 손실도 빠릅니다. 손실이 빠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하면 계획이 사라집니다. 계획이 사라지면 버튼만 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박성식 씨. 울산. 현대중공업. 연봉 괜찮다. 근데 외로움. 거기서 메시지 하나 옵니다. 잘못 보냈다. 사과한다. 대화가 이어진다. 공통점이 많다. 예쁜 푸사. 도쿄 거주. 한국어 서툴다. 번역기로 한다. 그리고 바로 쇼핑몰. 세탁기 60. 공급가 40. 차익 20. 주문이 폭발한다. 하루 1000만 2000만 주문. 자금 순환이 안 된다. 닫으려면 남은 주문 처리. 대출 8천. 벌금까지 요구. 그때서야 의심. 전쟁이다. 다른 사이트가 음해한다. 핑계. 그리고 4월 1일 연락 두절. 여기서 레버리지랑 연결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돈 얘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가 희망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커지면 검증이 사라집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차트가 예쁠 때, 특히 나스닥이 강할 때 모든 해석이 낙관으로 통일됩니다. 이게 전쟁이다. AI 시대다. 무조건 간다. 전고점 뚫는다.
이 말들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근데 시장이 한번 삐끗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다른 언어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지? 뭔가 조작 아니야? 누가 나를 털어? 이때부터는 투자라기보다 감정 싸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전치빈 씨. 아이돌 하다가, 주식 코인 하다가 1억 8천 날리고 카드빚, 유튜브 라이브로 월 465만 갚는다. 눈 충혈, 하루 5시간 방송, 코인만 봤다. 쉼이 없다. 좋아하는 게 없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돈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잃은 게 문제입니다. 하루 3시간 자고, 차트만 보고, 계절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지고, 내 20대가 사라집니다. 이게 레버리지 중독의 진짜 결말입니다. 계좌가 아니라 인생이 레버리지 됩니다. 감정이 3배로 흔들리고, 후회가 3배로 쌓이고, 자책이 3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사기꾼이 제일 무섭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무서운 건 정식 상품을 사기처럼 쓰는 내 손입니다. QLD TQQQ를 안전하게 쓰는 사람은 이걸 꿈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구로 봅니다. 그리고 도구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칼이 됩니다.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바꾸는 방식으로요. 첫째, 레버리지는 목표가 아니라 구간입니다. 평생 들고 가는 신념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구간에서만 쓰는 장비입니다. 시장 흐름이 내 편일 때만 들어가고 내 편이 아니면 현금처럼 물러나야 합니다. 둘째, 돈을 넣는 기준을 말이 아니라 숫자로 만드셔야 합니다. 좋아 보인다? 이거 갈 것 같다? 이런 말은 금지입니다. 대신 본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나스닥이면 QQQ, 반도체면 SOXX, 비트코인이면 현물. 여기서 21선 같은 기준이든 추세선이든 거래량이든 내가 설명 가능한 룰 하나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룰 밖에서는 매수 금지입니다. 셋째, 한 번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선준 씨는 사람 하나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은영 씨는 광고 하나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성식 씨는 외로움 하나에 대출을 걸었습니다. 치빈 씨는 한방 하나에 20대를 걸었습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걸면 끝입니다. 분할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 구간에서만 분할입니다. 넷째, 복구라는 단어를 계좌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복구를 생각하는 순간 투자는 치료가 아니라 중독이 됩니다. 복구는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레버리지의 독을 키웁니다. 오늘 손실이면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규칙을 확인하고 규칙대로만 행동하고 내일을 버는 겁니다. 다섯째, 한 번만 더라는 말을 끊는 장치를 만드셔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사람은 합리화합니다. 이번만 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는 하루 한 번만, 매수는 장시 잡고 30분 이후만, 매수는 내 기준선 도달했을 때만. 이런 식으로요. 장치가 없으면 당신은 똑똑해도 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 앞에서 똑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레버리지는 돈만 2배 3배가 아닙니다. 수면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려면 계좌 밖 루틴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짬, 운동, 식사. 이게 무너지면 절대 레버리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투자 아니라 자해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QLD TQQQ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제대로 쓰면 최고의 도구입니다. 특히 우상향이 강한 시장에서 정해진 구간, 정해진 비중, 정해진 출구, 이 세 개만 지키면 속도는 당신 편이 됩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야 하냐? 차트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되 설명 가능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입니다. 조건 없이 들어가면 그건 투자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먼저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은 총알이 남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총알이 없는데 분할 매수. 이거는 그냥 공포를 사는 겁니다. 그럼 전고점 오면 무조건 팔아야 하냐? 무조건이란 단어는 위험합니다. 대신 룰로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덜어내고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은 다시 내 기준 구간에서만 재투입.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지키고 하락장에서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사기 안 당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건 간단합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구조에는 이론도 넣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안전합니다. 급하게 하라는 건 대부분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서 저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다들 열심히 살았고 가족 생각했고 희망이 필요했고 그래서 당했습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욕심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희망이 필요해서입니다. 근데 희망을 계좌에만 걸면 계좌가 무너지면 인생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두 군데로 나누십시오. 계좌에는 규칙을 두시고 인생에는 루틴을 두십시오. 그 두 개가 같이 가면 QLD TQQQ는 당신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속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빠른 수익은 빠른 감정을 부르고 빠른 감정은 빠른 실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빠른 상품일수록 느린 규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